5개인데 이거는 그거가 아니고 여기서 민생과 관련된 부분만 제재를 해제할 것을 전문가 입장. I think the president had it exactly right. He said they basically asked for full sanctions relief. That's true. 친일 잔재 청산은 너무나 오래 미뤄둔 숙제입니다. 친일은 반성해야 할 일이고 독립운동은 예우받아야 할 일이라는 가장 단순한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네, 3월 1일 정치부에 시작합니다. 고반장, 오늘이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아주 뜻깊은 날이잖아요. 조금 전에 문 대통령의 발언 내용도 들어봤는데 친일 잔재 청산을 숙제라고 표현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기념사에서 친일 잔재 청산은 너무 오래 미뤄둔 숙제라고 강조하면서 잘못된 과거를 성찰할 때 함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북미 정상회담 관련 언급도 있었는데요. 네. 이 상호 이해와 신뢰를 높인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진전이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오늘 뭐 관련 행사도 참 많았죠. 네. 네, 뭐 별일 없죠. 네, 최 반장, 어제 저희가 이제 북미 협상이 결렬되는 과정을 속보로 전했잖아요. 오늘 북한과 미국 양쪽이 내놓은 해석을 보니까요. 서로 좀 달라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이 알파를 내놓지 않으려고 하면서 모든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뭐 영변 너무 플러스 많다. 알파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예,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 책임이다라고 했고요. 북한 측에서는 또 이겁니다. 아니다, 우리는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제재를 해제해도 뭐 영변 핵시설 폐기하겠다라고 했는데 미국의 의지가 없다라면서 서로의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 누가 사실일지는 부장 아세요? 독자 혹시? 부작이랬다, 국작이랬다. 좀 뭐예요? 좀 뭐. 네. 눈이 좀 충혈된 것 같은데요. 네, 네. 어제 풋볼을 하느라 좀 힘들었습니다. 좋습니다. 네.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한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보여를 시작하죠. 조금 전에 이제 고반장하고 얘기했지만 오늘은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그날의 간절한 외침이 오늘 100년 만에 전국 방방곡곡에서 재현됐고요. 정부 차원의 기념식은 역대 처음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죠. 3.1 독립선언서를 읽었던 민족대표 33분, 33인을 대신해서 국민대표 33인, 또 대형 태극기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입장을 했고요. 유관순 열사의 후배들인 이화여고 재학생들이 만세 행진을 하는 등 오늘 정말로 많은 행사가 전국에서 열렸습니다. 종교계도 동참해서요. 오늘 반장들이 소리를 들었나 모르겠는데요. 정오에 전국 종교시설에서 동시에 종이 울리기도 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조금 전에 이제 고 반장이 자세히 설명을 했죠. 자, 좀 더 자세한 얘기는 고 반장 발제 때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회의 시간에 북미 협상이 갑자기 결렬됐다는 소식, 또 그 배경을 짚어봤는데요. 그 여진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협상이 불발되게 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죠. 제재 완화, 또 영변 플러스 알파 관련해서 북한과 미국이 전혀 다른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최 반장이 아까 간략하게는 설명을 했죠.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을 정면 반박하는 그런 회견을 북한 측이 가졌고요. 또 폼페이오 장관은 이런 북한의 주장을 재반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뉴스와 가진 인터뷰 내용도 공개가 됐는데 아까 최 반장이 말했던가요? 그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가 잘 풀리지 않았다. 어쩌면 나와 김 위원장 모두 준비가 안 돼 있었을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물론 이제 북미 협상이 결렬된 게 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상에서는 이제 북한 측에 좀 책임을 돌리는 듯한 그런 표현이 많이 있었지만은 우리 모두가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 같다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어쨌든 공동 책임이라는 부분을 강조함과 동시에 또 앞으로 또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또 김 위원장이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나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얘기를 해가지고요. 희망의 불씨는 계속 살리는 듯한 그런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요, 회담 결렬 이후 지금까지는 숙소인 멜리아 호텔 밖을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잠시 후에는 밖으로 나갈 수도 있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본격적인 얘기를 이어가기 전에요, 그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인 멜리아 호텔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요, 그쪽 상황을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김태형 기자가 연결이 돼 있죠? 네, 김태형 기자. 김정은 위원장이 곧 호텔을 나갈 것으로 보인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출발이 임박했습니다. 이 김정은 위원장을 태울 벤츠 차량이 현재 호텔 입구 앞에 대기를 하고 있고요. 또 김정은 위원장 차량 행렬을 호위할 경찰 사이카, 그러니까 경찰 오토바이 부대들도 저렇게 이 차도에 현재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후 5시 50분부터 베트남 주석과의 양자 회담이 있습니다. 장소는 주석궁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앞서서 베트남 정부가 준비한 공식 환영 행사도 있을 예정입니다. 이어서 총리와 국회의장과 이 면담을 갖고 오후 8시 반부터는 국제 컨퍼런스 센터에서 환영 만찬도 이어집니다. 북한 베트남 경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고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한 데 대한 베트남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를 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제 영상을 보니까요, 정말 김태형 기자 말대로 곧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멜리아 호텔을 떠날 분위기 같고, 어제도 제가 이제 뭐 뒤돌아보네요, 김태형 기자. 저기 그 김 기자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연결을 했었잖아요. 어제도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하루 종일 멜리아 호텔에 있었고, 사실 오전 중에 외부 일정이 별도로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지금 잠시 후에 주석궁을 나갈 때까지는 정말로 호텔 안에서만 머물렀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부 일정을 별도로 갈 것이다, 이런 관측이 꾸준히 제기가 돼 왔었습니다. 하노이를 떠나서 이 방린성이나 할롱베이, 하이퐁 등을 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내일 오전에도 일찌감치 이 하노이를 떠나기 때문에 이 별도의 일정을 소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늘 오후 일정을 마치고 야경을 둘러볼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오늘 새벽 얘기를 간단히 좀 해볼게요. 상당히 긴박했다고 들었는데 북측이 이례적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2시쯤, 그러니까 이곳 시각으로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간이었는데요. 이용호 북한 외무상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내외신 40명을 모아놓고 북미 정상회담 협상이 결렬된 데 대한 그 배경 설명을 했습니다. 이용호 외무상은 우리가 요구한 것은 전면적인 제재 해제가 아니고 일부 해제라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출국 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제재 전면 해제를 요구했다고 말한 걸 반박한 겁니다. 또 미국 측은 영변 폐기 조치 외에 한 가지를 더 하길 원한다고 끝까지 주장했다면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당초 질문을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례적으로 최선희 부상이 기자들의 질문에 응대를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호텔 밖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아까도 뒤를 한번 돌아봤는데 제가 영상으로 보기에는 지금 긴급하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 듯 보이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호텔 밖으로 나왔거나 아니면은 이제 곧 나올 그런 분위기로 일단 보입니다. 나왔습니까? 나온 모습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화면에 좀 전에 잡혔습니까? 예, 예. 네, 김정은 위원장이 조금 전에 멜리아 호텔을 나왔고요. 아까 김태형 기자 설명대로 주석궁을 향해서 출발을 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 멜리아 호텔하고 주석궁 간의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죠, 부반장? 한 5분 정도면 가겠죠? 네, 뭐 10분 이내로 도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0분 이내에 아마 주석궁으로 도착을 하게 되면은 응우엔 푸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이 양자 이제 회담을 갖고요. 이후에 여러 가지 행사를 이제 뭐 치르게 되겠죠. 총리하고도 만나고. 예, 지금 출발하는 것 같은데요, 차가? 조금 전에 얼굴을 봤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출발을 하네요. 지금 차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멜리아 호텔을 나오고 있는 장면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5시 현재 시간이 21분인데요. 약 1분 전쯤에 호텔 밖으로 나왔고 지금 멜리아 호텔을 벗어나서 주석궁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어제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지금까지는 멜리아 호텔 밖을 뭐 한 걸음도 나가지 않았죠. 예. 계속 호텔 안에서 머물면서 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차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뭐 만 25시간 넘겨서 이제 네. 호텔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저희가 얘기했지만은 차량 2대가 동시에 나오잖아요. 그 그렇죠. 2대에 어느 차에 타고 있는지는 저희가 알 수 없고 지난번에 북한 대사관 갈 때는 두 번째 차에서 내리는 장면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 뭐 멜리아 호텔이 워낙 이제 그 하노이 도심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구도심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는 뭐 비단 광장 또 주석궁 또
주요 포스트를 거의 한 5분 내에는 다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구도심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뭐 금방 갈 것 같네요. 예. 네, 그렇군요. 자, 주석궁에 대해서는 이따가 이제 만약 도착을 해서 영상이 들어오면 저희가 다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 프랑스풍 건축 양식이잖아요. 저희도 전에 한번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이제 호치민 전 주석 시절에 만들었지만은 너무 화려하다 그래서 호치민 전 주석이 거기서 살지는 않았죠. 그 옆에 상당히 그 검소하게 이제 집을 만들어서 살았던 그런 그 얘기를 저희가 지난번에 했던 기억이 나고요. 만약에 이제 해외 사절이 올 경우에는 관례에 따라서 주석궁으로 옮겨서 영접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국빈 방문은 아니지만 국빈 방문에 준하는 의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을 이제 응우엔 푸충 주석이 주석궁으로 이제 주석궁에서 영접을 할 걸로 보이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베트남에 도착한 다음에 첫 행사로 주석궁에서 행사를 했었죠. 베트남이 좀 결렬이 돼서 많이 실망을 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현장의 시민들은 김정은 위원장 나갈 때 여전히 스마트폰을 일제히 들고 사진을 찍고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장면은 멜리아 호텔 앞입니다. 이제 멜리아 호텔을 김정은 위원장이 약 3분 전쯤 벗어났고요. 아직까지는 통제가 풀리지 않고 있지만 이제 곧 이제 시민들이 이제 도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제 통제가 곧 풀리겠죠. 김정은 위원장이 출발했으니까요. 일반 차량으로는 한 15분 정도인데 이게 아마 통제가 아마 또 엄격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10분 이내로 아마 도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지금 김태형 기자랑 통화 연결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끊어졌잖아요. 자, 김 기자,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조금 전에 호텔을 나와서 저희가 이제 그 장면을 이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자, 김정은 위원장이 아까 야경을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김 기자가 했고요. 어젯밤에는 이용호 외무상 등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입장을 밝힐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없나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만 잠시 뒤에 열리는 북배 정상회담에서 관련된 발언이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자,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잠시 후에 주석궁에 도착을 할 텐데 김정은 위원장이 언제 하노이를 떠난다는 얘기가 들립니까? 네, 김 위원장은 내일 오전에 이 닷새간의 베트남 일정을 마칩니다. 오전 중에 바딘 광장에 있는 호치민 주석의 묘소를 찾아서 헌화를 한 뒤에 바로 동당역으로 떠납니다. 거기서 타고 온 열차를 다시 타고 이제 떠나는데요. 돌아가는 길에 시진핑 주석을 만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길성 북한 외무성 부상이 어제 중국을 찾은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돌아가는 길에 시 주석을 만나서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멜리아 호텔 앞에서 JTBC 김태형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인 멜리아 호텔 앞에 나가 있는 김태형 기자를 연결해서 그쪽 상황을 알아봤고요. 김태형 기자가 뭐 잠시 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나갈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사이에 김정은 위원장이 실제로 나왔죠. 나와가지고 5분 전쯤 나와서 지금 주석궁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태형 기자도 설명을 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주석궁에 도착을 하게 되면요, 응우엔 숫중인가요? 푸중. 헷갈려요, 자꾸. 네, 주석과 이제 환담을 갖고요. 이어서 베트남 정부가 준비한 환영 행사가 있습니다. 또 공식 만찬도 진행될 예정이고요. 관련한 소식은 주석궁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어오면요, 저희가 다시 한번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발제를 진행을 할게요.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어제 북미 협상이 최종 결렬된 이후 벌어진 각종 속보부터 정리해보고요. 현재도 하노이에 머물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3.1운동 100주년 관련 소식, 또 여야 정치권 이슈도 짚어봅니다. 그럼 먼저 최종혁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어제 결렬된 데 이어서 이번에는 협상 과정을 놓고 미국과 북한 사이에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가 무산된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워싱턴행 전용기에 오른 데 이어서 북한도 이례적으로 심야 기자회견을 자처했죠. 북한이 설명한 합의 무산 이유는 미국의 입장과는 또 달랐습니다. 다만 양측 모두 추가 회담에 대한 여지는 남겨두고 있는데요.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상황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소위 이 하노이 핵 단판으로 불릴 수도 있었지만 260일 만에 다시 만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결국 빈손으로 두 번째 회담을 마쳤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미국의 그 상응 조치를 두고 그동안 밀당을 해왔기 때문에 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건 결국 두 정상 모두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다는 건데요.
그런데 합의가 무산된 배경에 대해서 북한과 미국의 입장이 다릅니다. 자, 먼저 제재 완화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입니다. Basically, they wanted the sanctions lifted in their entirety, and we couldn't do that. They were willing to denuke a large portion of the areas that we wanted, but we couldn't give up all of the sanctions for that. 우리가 요구한 것은 전면적인 제재 해제가 아니라 일부 해제, 구체적으로는 유엔 제재결의 총 11건 가운데서 2016년부터 17년까지 채택된 5건, 그중에서 민수 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입니다. 자, 미국은 북한이 모든 제재 완화를 요구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지만 북한은 민생과 관련한 제재 해제만 요구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죠. 북한의 비핵화 범위에 대해서도 북한과 미국은 달랐습니다. 미국은요, 북한이 영변 외에는 더 내놓지 않으려고 한다며 이 비핵화 준비가 안 됐다라고 했지만 북한은 영변이면 충분한데도 이 미국은 더 많은 걸 요구했다며 오히려 미국이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I felt that that particular, as you know, that facility, while very big, it wasn't enough to do what we were doing. I assume we had to have more than that. Yeah, we had to have more than. 회담 과정에 미국 측은 영변지구 핵시설 폐기 조치 외에 한 가지를 더 해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했으며, 따라서 미국이 우리의 제안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명백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북한이 사실상 트럼프의 기자회견 내용을 하나하나 반박한 겁니다. 자, 북한이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또 외신 취재진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건 매우 이례적인데요. 현지 시각 오늘 새벽 0시 10분, 또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2시가 넘은 시점이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마친 지 10시간 뒤였는데요. 그러니까 이 미국 시간대를 좀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미국을 향한 경고성 메시지도 내놨습니다. 현 단계에서 우리가 제안한 것보다 더 좋은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지 이 자리에서 말하기 힘듭니다. 이런 기회마저 다시 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북한은 당초 질문을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용호 외무상의 발언이 끝나고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지자 이 최선희 부상이 자리를 뜨지 않고 질의응답에도 응했는데요. 그동안 북한 인사들을 상대로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또 회담과 관련 없는 질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영성과 한 그가 되거나 그걸 Can you explain a little bit about human rights abuses, whether that came up in the death of Otto Warrior? I think I'm going to restrain the questions with regard to the current summit. 자,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가 무산되긴 했지만 얼굴을 붉히지 않았다. 박차고 나온 게 아니다며 외교적으로 잘 마무리 지었다라고 했었죠. 자, 그럼 김정은 위원장의 심경은 어떠했을까요? 이 백악관 대변인이 찍은 사진에선 김 위원장 역시 활짝 이렇게 웃고 있었죠. 최선희 부상의 설명으로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국무위원장 동지께서 미국에서 하는 이 미국식 배산법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힘들어 하시지 않는가.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 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이 고려에 대해서 좀 의욕을 잃지 않으시지 않았는가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한동안 북미 관계가 냉각기로 접어드는 건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다만 양측 모두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는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이 문 대통령이 나서서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해달라고 요청했죠. 이 북미 간 대화의 동력이 이어지도록 중재자 역할을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 북한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양국 간 대화의 완전한 타결을 반드시 성사시켜 낼 것입니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 방안도 미국과 협의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회담 과정을 신속하게 국내에 전하고 있는 북한 또한 이 관영 매체를 통해서는요, 이번 회담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성과 없이 회담이 끝났다는 점을 강조하진 않았고요. 대신 양국이 존중과 신뢰를 두텁게 하고 새로운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생산적인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그럴 법도 한 게 김 위원장이 올 신년사에서 가장 강조했던 건 바로 경제 발전이었습니다.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제재 완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자립경제의 잠재력을 남김없이 발양시키고 경제 발전의 새로운 요소와 동력을 살리기 위한 전략적 대책들을 강구하며 나라의 인적, 물적 자원을 경제 건설에 실리 있게 조직 동원해야 합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 오늘 예정대로 베트남 공식 친선 방문 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모텔에서 나왔죠. 베트남 주석 그리고 이어서 총리와의 양자회담을 갖습니다. 그리고 내일 호찌민 주석 묘소 참배 등 외교 일정을 소화한 뒤 당초 예정보다는 일찍 북한으로 돌아갈 계획입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제재 해제 비핵화 두고 북미 진실 게임 공방입니다. 네, 약 10분 전쯤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멜리아 호텔, 숙소인 멜리아 호텔을 나왔다는 얘기를 저희가 이제 현장 상황으로 했는데 지금 주석궁에 도착해서 환영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응우엔 푸중 주석과 함께 이제 양자회담을 곧 가질 예정인데 일단 그에 앞서서 이제 공식 환영 행사를 갖고 있고요. 대부분 이제 해외 사절, 특히 이제 귀빈이 오면은 저 주석궁 안에서 저렇게 환영 행사를 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런 행사를 치렀고요. 이제 곧 의장대를 사열할 걸로 보이는데요. 예. 네, 김정은 위원장이 밑으로 이제 걸어 내려오고 있는데 의장대 사열을 한 이후에 요 직전에 베트남 유치원생으로 보이는데 예. 어린이들이 이제 꽃다발을 전하는 이제 그런 장면도 저희가 잠깐 봤습니다. 네네. 네, 사열을 받고 있네요. 지금 사실은 이제 지금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 방문 성격이 공식 친선 방문이긴 한데 이게 북한 최고 지도자 방문이 55년 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국빈 방문에 준하는 대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이 지금 말씀하신 유치원 어린이들 저희가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혹시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이 됐던 베트남 북한 유치원, 우정 유치원 유치원 아이들이 아닐까 또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이제 사열을 받고 있는데 사실 어제 북미 협상이 결렬된 이후 특히 이제 확대 회담 이후는 저희가 김정은 위원장의 실제 얼굴을 못 봤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나중에 샌더스 대변인, 백악관 대변인이 올린 사진으로만 김정은 위원장이 웃는 장면을 보긴 했지만은 사실상 김정은 위원장의 얼굴은 지금 북미 협상 결렬 이후는 처음 보는 거나 마찬가지고 아까는 얼굴이 좀 굳어 있었는데 일단은 지금 환영 행사 중이기 때문에 웃음을 띠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차에서 내릴 때 쫑 주석과 가벼운 포옹을 나눴고 또 웃으면서 이야기도 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베트남 어린이에게 꽃다발을 받았고 그 꽃다발을 또 김여정 부부장이 넘겨받아서 이렇게 예우를 갖췄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제 베트남 인사들과 쭉 환영 인사를 하는 걸로 보이고요. 사실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에는 26일에 도착을 했지만 그동안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에 주력하느라고요. 베트남 쪽하고의 이제 공식적인 행사는 하진 않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했지만요. 27일에 했지만은 사실상 오늘 처음이고 오늘과 내일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베트남과의 친교 일정을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다만 아까 김태형 기자가 얘기했듯이 북미 협상이 결렬되면서 전체적인 일정이 좀 단축이 됐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내일 오전에 이제 동당역인가요? 동당역. 네, 동당역을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전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푸중 주석이 원래는 공산당 총서기장이래요. 그런데 지난해 8월인가요? 쩐다이꽝 국가 주석이 사망하면서 공산당 총비서직과 국가 주석직을 겸임한다고 하죠. 지금 아까 저 뒤에 보이는 어린 아이들이 고반장이 얘기했던 무슨 유치원이요? 베트남 북한 우정 유치원. 네, 확실치는 않지만 예.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이게 유치원입니까? 1978년에 북한 지원을 받아서 설립된 유치원이기 때문에 사실 베트남 북한의 우위를 보여주는 우정 관계를 보여주는 유치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의 방문 가능성이 계속 제기돼 왔었는데 아직까지는 방문 소식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유치원 측은 뭐 며칠 전부터 계속 김 위원장 방문을 준비 중인 상황인데 뭐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뭐 내일 중으로라도 뭐 방문 가능성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약 5시 21분쯤 김정은 위원장이 숙소인 멜리아 호텔을 나왔습니다. 그게 김정은 위원장이 멜리아 호텔에 들어간 지 약 25시간 만에 나온 거예요. 처음 이제 모습을 드러냈고 이후에 주석궁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주석궁에 도착해서 응우엔 푸중 주석이 이제 마중을 했고요, 영접을 했고요. 지금 관련 환영 행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제 꽃다발 수여식이 지나고 지금 이제 사열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공식 행사가 끝나면은 들어가서 양자회담으로 이어지겠죠. 그 이후에 이제 응우엔 수원폭 총리와도 또 회담이 예정이 돼 있고. 그 이후에 총리 뒤에도 국회의장을 또 만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요. 네네. 또 대략 현재 예정대로라면은 약 오후 8시 반쯤에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환영 만찬이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당초 예정대로는 오늘 국가 주석과 이제 양자 회담을 하고 내일 총리 그리고 국회의장과 그렇죠. 회담을 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행사에서 곧바로 이제 다 국가 권력 서열 뭐 1위부터 3위까지 전부 다 한꺼번에 만나는 자리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내일 오전에 호찌민 전 주석의 그 묘지를 참배한 다음에 곧바로 이제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북미 협상이 결렬되면서 전체적으로 일정이 좀 단축된 거는 맞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 지금 응우엔 푸중 주석과의 이제 양자 회담이 끝나면 이어서 여러 가지 이제 행사가 진행이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양자 회담 또 환영 만찬 등등을 이제 거치면서는 북한과 베트남 간의 협력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가 될 거고 역시 이제 경제 협력 쪽에 집중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 그동안 이 김정은 위원장이 방문을 하면 도이모이 정책을 뭐 배우지 않을까 뭐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왔는데 사실 뭐 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이 경협 관련한 부분이 조금 빛이 색이 바란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베트남과의 이 또 논의 과정에서 이 경제적으로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배우고 또 본보기 삼을 만한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일 오전에 떠나게 되면은 당초 예상됐던 경제 그 산업단지 시찰은 갈 수 없게 되는 게 글쎄 뭐 그럴 수도 있고 네. 역시도 오늘 밤에 또 상황이 남아 있으니까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공식 환영 행사를 마치고 주석궁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환영 행사가 끝났기 때문에 응우엔 푸중 주석과의 양자 회담이 곧 시작될 걸로 보이고요. 이어서 응우엔 수원푹 총리와의 회담이 예정이 돼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회의장과의 회담이 바로 연이어서 이제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뭐 휴식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휴식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국제 컨벤션 센터로 이동을 해서 공식 환영 만찬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저희 회의 시간 내에는 그 뭐 총리와의 회담이 뭐 이어질 텐데 그 관련한 영상이 새로 추가로 들어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저 영상, 그러니까 주석궁에서의 환영 만찬이 끝나고 지금 응우엔 그 푸중 주석과 함께 이제 계단을 걸어 올라가서 주석궁 안으로 들어갔고요. 양자회담이 곧 시작될 분위기입니다. 자, 저희 얘기를 좀 이어가기 전에요. 조금 전에 또 속보가 하나 막 들어왔는데 허 반장. 네. 강경화 외교부 장관하고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오후에 전화 통화를 가졌다는 속보가 들어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 40분쯤에 그 폼페이오 장관 그리고 강경화 장관이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특히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어제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대화가 오가는지를 설명을 했다고 했고요. 이 강 장관은 통화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미측이 인내심을 갖고 북미 대화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는 것을 이렇게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폼페이오 장관은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을 하면서 북한과 대화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고 합니다. 미국 역시 계속 일관되게 북미 대화는 계속 하겠다라는 걸 약속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날 통화가 오후 2시 40분부터 30분간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강 장관이 영어를 매우 잘하기 때문에 아마 통역 시간도 없이 영어로 주고받았으면 꽤 긴 시간 동안 그렇겠네요. 한미 그 외교 장관이 서로의 정보를 공유한 걸로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아까 집중 발제에서 최 반장이 간단히 설명했지만요.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새벽이죠. 북한의 긴급 기자회견이 이어지면서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갔는데 그 얘기부터 해보죠, 고 반장. 네, 일단 이 북한 이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깜짝 기자회견을 한 건 현지 시간으로 오늘 새벽 0시 10분쯤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기자회견 장소도 김정은 위원장이 묵고 있는 멜리아 호텔이었습니다.
북한은 이 베트남 외교부에 기자회견을 열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 베트남 외교부가 하노이 주재 외신 기자들과 베트남 언론사 출입 기자들에게 이 내용을 공지했고 이후 하노이에 온 한국을 포함한 외신 기자들도 소식을 전해 듣고 멜리아 호텔에 모였다고 합니다. 네, 북한이 이렇게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공개 기자회견을 하는 건 아주 이례적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한 지 약 10시간 만이었잖아요. 일종의 맞불 회견이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진실 공방 모양새 아니에요, 양 반장? 그렇습니다. 트럼프 기자회견 또 그에 대한 북한의 맞불 회견 이것만 봐서는 어느 쪽 얘기가 진실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일단 그 내용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완전한 제재 해제를 원했지만 나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협상이 결렬된 걸 북한 탓으로 약간 돌린 뉘앙스죠. 자, 반면 이용호 북한 외무상은 우리가 요구한 건 전면 해제가 아니라 부분 해제였다. 이렇게 반박하는데요. 들어보시죠. 구체적으로는 유엔 제재결의 총 11건 가운데서 2016년부터 17년까지 채택된 5건, 그중에서 민수 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점이 양국 사이의 현 신뢰 수준을 놓고 볼 때 현 단계에서 우리가 내짚을 수 있는 가장 큰 보폭의 비핵화 조치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유엔 대북 제재 11건 중에서 2016년 이후 5건이라고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를 한 겁니다. 자, 최선희 부상도 이 5건도 100%가 아니라 군수용을 제외한 민생용만 우리는 제재를 해제해달라고 했다. 이렇게 강조를 한 거죠. 허 반장, 북한이 제재 해제를 요구한 그 5가지 경제 제재가 정확히 어떤 겁니까? 네, 일단 그동안 북한이 도발을 할 때마다 여러 가지 제재 조치가 취해졌는데요. 2016년 3월에 그 4차 핵실험을 한 이후에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된 2270호는 이게 북한과 광물 그리고 원유 거래는 물론 이 금융 제재 그리고 운송 부문을 제재 대상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또 같은 해 11월에 통과한 2321호는 북한의 석탄 수출량을 제한을 하고 구리, 니켈, 아연, 그리고 은혜 수출을 금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도 북한이 잇따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고 또 6차 핵실험을 해서 대북제재 2356호, 2375호, 2397호 이런 제재들이 취해졌는데요. 강도가 계속 세졌습니다. 이 이후 채택된 이 3개의 제재는 이 북한의 석탄, 철광석 수출을 전면 금지를 했고요. 원유 및 정유를 북한에 수출하는 걸 제한을 했고 심지어 북한 노동자가 해외로 나가는 것도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북한의 수출을 제한해서 달러 수입을 막고요. 또 에너지 공급을 차단한 제재라는 거죠, 최 반장. 네, 참고로 2016년 이전에 있었던 유엔 안보리 제재는 대부분 미사일 부품 등 군수용품이나 또 그 북한 김정은 그 일가의 사치품을 제한하는 제한적인 제재였습니다. 하지만 2016년 이후에는요, 북한의 이 수출이 무역 거래를 차단하는 등 경제 전반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이 포괄적인 제재였습니다. 특히 2375호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섬유 수출 그리고 대북 합작을 전면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개성공단 재개와도 관련이 되어 있고요. 또 2397호의 경우에도 아까 허 반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해외 노동자 파견을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달러벌이와 관련이 있는 제재들입니다. 따라서 총 11개 가운데 5개에 대한 해제를 요구하긴 했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5개가 사실상의 대북 제재의 핵심으로 이 전부나 다름없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였을 수 있고요. 폼페이오 장관 또한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이 기본적으로 이 전면적인 제재 해고를 요구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제재 해제에 대한 북한과 미국의 설명이 다른데 아까도 제가 이제 협상이 결렬된 2가지 키워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제재 완화고 또 하나는 영변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러니까 영변 핵시설 폐기 관련한 여러 가지 얘기도 북한과 미국의 설명이 다른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이 미국의 영변 핵단지 전체에 대한 영구적 폐기를 제안했고 이 과정에서 미국 핵 전문가들이 입회까지 하도록 하는 그런 안을 내놨다고 밝혔습니다.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이를 지난 시기엔 있어보지 못한 제안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는데 최선희 부상 이야기 잠깐 들어보시죠. 모든 불안시설, 포함한 모든 시설을 통째로 미국 전문가들이 기술사에 영구적으로 폐기할 때 대한 그런 역사적으로 제한하지 않았던
이러한 제안을 이번에 했습니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미국 측이 이번에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현재 인류의 그러한 기회를 놓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북한이 자신들이 영변 이해의 것을 더 알고 있다는 데 대해서 놀라는 눈치였다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변 이해의 추가적인 조치로 고농축 우라늄 시설 또는 기타 시설 해체를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를 떠나기 전에 폭스뉴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도 그들은 진짜 비핵화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았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특정 구역들 안에서만 비핵화를 원했고 나는 전부를 원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지금 미국이 말하고 있는 또 다른 핵시설, 어제도 제가 간단히 얘기해봤지만요. 어디 좀 거론되는 데가 없어요? 일단 외신 보도를 인용해서 말씀드리면요. 미국이 지목한 다른 핵시설, 영변 외의 다른 핵시설,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등이 보도한 이 강선, 우라늄 농축 의심 시설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또 구체적인 지역을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지역에도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영국 BBC 같은 경우에는 북한엔 영변 외에도 최소 2군데 이상의 핵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보도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이제 외신 보도를 보면요, 전체적인 얘기도 그렇고요. 그 볼턴 보좌관이 막판에 합류한 게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았느냐 이런 분석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허 반장. 네, 사실 어제 회담은 그저께 그리고 어제 오전까지 회담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한 느낌이었는데요. 단독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김 위원장과 북한에 대해 커다란 존경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했고 김 위원장도 나의 직감으로 보면 좋은 결과가 생길 것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이 35분 동안 단독 회담을 한 뒤에 메트로폴 호텔 내 정원을 함께 4분여 산책하는 모습도 가졌고요. 확대 회담 모두 발언 때도 분위기는 좀 비슷했습니다. Chairman Kim, are you ready to denuclearize? 그런 의지가 없다면 여기 오지 않았을 겁니다. Wow, that might be the best answer you've ever heard. 네, 근데 이제 눈에 띄는 게 바로 확대 회담에 존 볼턴 보좌관이 참석했다는 건데요. 이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로 이 북한이 모든 핵시설과 대량 살상 무기 그리고 화학 무기까지도 다 신고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는 뒤로 물러나 있었지만 이번 회담에서는 전면에 등장을 했고 이 북한의 다른 핵시설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압박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도 저희가 이제 북미 협상이 결렬된 이후 그런 분석을 내놨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려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이번 북미 협상 마지막에 이제 포기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 그런 분석이 많죠. 네, 그런 해석이 많은데요. 여러 악재가 불거지면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변수가 생긴 겁니다. 자칫 대북 제재 완화라는 이런 조치를 내줬다가 더욱 미국 내 여론의 압박을 받을 게 뻔한 상황인데요. 이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상태에서 합의문에 서명을 한다는 것은 이 미국에 좋지 않았을 것이다 라면서 솔직히 김정은 위원장 역시 같은 방식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소 좀 완화된 발언을 하긴 했는데요. 어쩌면 자신과 김정은 위원장 모두 준비가 안 돼 있을 수도 있다라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언젠가는 뭔가 일어날 것이라면서 낙관적인 기조를 유지하고는 있습니다. 네. 자, 김정은 위원장이 숙소인 멜리아 호텔을 약 25시간 만에 벗어나서 주석궁에 도착을 했고요. 지금 응우엔 푸총 주석과의 양자 회담이 시작된 걸로 보입니다. 이제 주석과의 회담이 끝나면 이제 환영 만찬도 이어지게 될 텐데 관련한 속보가 들어오면 더 전하는 걸로 하고요. 김정은 위원장은 일정을 좀 앞당겨서 내일 오전 베트남을 떠날 거라는 그런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할게요. 전면 해제, 부분 해제, 북미 진실 공방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3.1절입니다. 특히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 뜻깊죠. 오늘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3.1운동 100주년 중앙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 기념식 외에도 오늘 전국 곳곳에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오늘 고 반장 발제에서는 3.1절 관련 소식을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독립선언은 정의, 인도, 생존, 존영을 위한 민족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로운 정신을 드날릴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 마지막 한 사람까지, 마지막 한 순간까지 민족의 정당한 뜻을 마음껏 드러내라. 모든 행동은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 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1919년 3월 1일 한마음 한뜻으로 낭독한 3.1 독립선언서 그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3가지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3.1절입니다. 서울 태화관에서의 민족 대표들의 독립선언서 낭독, 그리고 서울, 평양, 원산 등에서의 만세 시위, 3.1운동은 이후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해 3월과 4월 그리고 5월까지 방방곡곡에서 만세 소리가 하늘과 땅을 울렸습니다. 오늘 3.1운동 100주년 중앙기념식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평범한 장사미사들이 3.1 독립운동의 주체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독립을 열망했고 국민 주권을 꿈꿨습니다. 3.1 독립운동의 함성을 가슴에 감직한 사람들은 자신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독립운동의 주체이며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더 많은 사람의 참여를 불러일으켰고 매일같이 만세를 부를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악활류를 걷고 있는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민족 정기 확립은 국가의 책임이자 의무라면서 이웃 나라와의 외교에서 갈등 요인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잘못된 과거를 성찰할 때 우리는 함께 미래를 향해 갈 수 있습니다.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야말로 후손들이 떳떳할 수 있는 길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헤집어 분열을 일으키거나 이웃 나라와의 외교에서 갈등 요인을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친일 잔재 청산도 외교도 미래지향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그리고 3.1운동 하면 떠오르는 가장 상징적인 인물 바로 유관순 열사일 겁니다. 오늘 중앙기념식에서는요, 유관순 열사에게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수여하는 순서도 가졌습니다. 훈장증 고 유관순. 위는 대한민국의 자주독립과 국가 건립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다음 훈장을 추서합니다.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2019년 3월 1일 대통령 조카 유장군님께 수여됩니다. 네, 중앙기념식 외에도 어제 오늘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충남 천안 아우네 장터에서는 아우네 독립만세운동 재연과 횃불 행진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어제 명동성당에서 3.1운동 100주년 기념 미사를 가졌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선 3.1절 기념 음악회도 오늘 열렸다고 하네요. 자, 그 밖에도 대구, 광주, 세종, 전국 곳곳에서 행사가 열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3.1절은 공휴일입니다. 공교롭게 주말 휴일과 맞물려서 금토일 사흘 쉬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여행 소식 잠깐 다루고 가죠. 한국관광공사가요 추천하는 3.1절 100주년 기념 가볼 만한 여행지 짤막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남 홍성입니다. 홍성은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배출한 지역으로 유명한데요. 대표적으로 김좌진 장군, 만해 한용운 선생 등이 홍성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홍성에 가시면 김좌진 장군과 한용운 선생의 생가지 둘러보실 수 있습니다. 비슷한 곳이 경북 안동입니다. 안동은 단일 시군구 기준으로 가장 많은 독립유공자가 나온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 유적도 많은데요. 관광공사가 추천한 여행지 임청각입니다. 임청각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조 이상용 선생의 생가이자 3대에 이은 독립운동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해 더욱 유명해진 곳입니다. 경북 안동에 임청각이라는 유서 깊은 집이 있습니다. 무려 9분의 독립투사를 배출한 독립운동의 산실이고 대한민국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네, 한 곳만 더 소개해드리면요. 전남 보성에 위치한 서재필 박사의 생가와 기념공원입니다. 독립신문을 제작하고 독립문을 만들었고 평생을 독립운동에 몸바쳤던 분입니다. 기념공원에는 서재필 박사의 유품 800여 점 그리고 독립문 모형 등이 전시돼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녹차밭이나 순천만도 함께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공사 추천 3.1운동 100주년 가볼 만한 여행지 꼭 오늘이 아니라도 내일 또는 모레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발제는요. 3.1 독립선언서 첫 문장으로 대신합니다.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네, 금요일마다 찾아오는 금요 고다방 시간 이어집니다. 자,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은 3.1운동 100주년 3.1절입니다. 오늘 사연도 3.1절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네요. 바로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다정의 여러분, 민주당의 이종걸입니다. 3.1절을 맞아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금요 고다방에 사연과 신청곡을 보냅니다. 오늘은 1919년 3.1 만세운동이 일어난 지 꼭 100년이 되는 날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중국으로 망명해서 항일운동을 하시다가 불기의 계기 되신 우당 조부님을 비롯해서 일가 어르신들의 생각을 하면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날입니다. 항일운동은 끝이 안 보이는 오르막길입니다. 힘들게 고갯마루를 넘으면 더 큰 봉우리가 다가옵니다. 땀 흘리게 오르다 보면 어느새 뒤로 처지는 동지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원래는 84년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때 메달을 못 따서 바로 귀국하게 된 선수들을 다룬 다큐의 주제가였다고 하는데요. 정상에 못 올라간 사람들을 위로하는 노래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독립과 의로운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던지셨던 그분들을 위해서 김민기의 봉우리란 곡을 신청합니다. 네, 일가족 전체가 만주로 망명해서 전 재산을 팔아 독립운동에 힘썼던 우당 이혜영 선생과 이은숙 여사의 손자이자 또 민주당 3.1운동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종걸 의원의 사연과 신청곡이었습니다. 이종걸 의원의 신청곡 김민기의 봉우리 들으시고 금요 고다방은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하여 친구야 우리가 오를 바로 지금 여긴지도 몰라 우리 땀 흘리며 가는 여기 숲속에 좁게 난 길 높은 곳에 네, 오늘 기념식 저도 아까 봤는데요. 광화문 광장이 정말 꽉 찼더라고요. 네, 아까 저도 이제 유관순 열사의 후배 이화여고 학생들 얘기를 했잖아요. 그 100년 후배네요, 진짜. 그렇죠? 그 이화여고 학생들이 투석판을 들고 있는 그 장면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아까도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얘기를 했는데 한일 관계 관련 구상을 구체적으로 내놨죠, 양반장. 예, 저는 국장이 유관순 열사의 후배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왜 예.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이 한일 관계 정말 뭐 말 그대로 악화일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 대통령 오늘 기념사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 이런 전향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독립선언서 정신도 강조를 했는데요. 자, 기미 독립선언서는 3.1 독립운동이 배타적 감정이 아니라 전 인류의 공존, 공생을 위한 것이며 동양 평화와 세계 평화로 가는 길임을 분명하게 선언했다면서 오늘날에도 유효한 우리의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역사를 거울 삼아 한국과 일본이 국군이 손잡을 때 평화의 시대가 성큼 우리 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힘을 모아 피해자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치유할 때 한국과 일본은 마음이 통하는 진정한 친구가 될 것입니다. 최 반장, 정작 일본 정부는요,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해야 한다 이런 반응을 내놨다면서요? 네, 뭐 고노다로 외무상 기존 입장 계속 되풀이를 하고 있는데요. 강제징용 관련 한국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 일본 기업에 부당한 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확실히 대응해 주길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소 뜬금없는 이야기도 했는데요. 고노다로 외상, 이 3.1절을 맞아 한국의 각 도시에서 시민단체들에 의한 집회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며 이 한국을 찾는 일본인들은 주의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외무성은 어제 이 우리나라에 있는 일본인들에게 3.1절 관련 집회 장소에 가까이 가지 말 것을 요청하는 공지도 했다고 합니다. 네, 일본 언론도 문 대통령의 기념사 내용을 보도하면서 나름의 분석을 내놨는데요. 대부분 문 대통령이 일본에 대한 비판을 최소화했다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NHK방송은 이 문 대통령이 간접적으로 위안부와 징용 문제에 대한 일본 측의 대응을 요구했다면서
이 한국 국내의 대립 해소와 남북 화해의 의의에 중점을 두는 한편 일본을 비판하는 것은 삼갑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에 대한 반감이 한국 내에서 높아지는 가운데 한일 관계에 더 심한 악영향이 나오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교도통신은 문 대통령이 직접적인 일본 비판을 하지 않으며 더 이상 대립 확대를 삼갔다면서 3일 독립선언서에 일본을 비난하지 않고 공존, 공영하자는 취지가 담겨 있는데 이 부분을 인용했다고 기념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분석까지 덧붙였는데요. 교도통신은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이 평화체제 구축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다, 이런 분석까지 덧붙였습니다. 네, 오늘 3.1절 100주년이기 때문에요. 정치권도 일제히 논평을 냈습니다. 최 반장, 어떤 논평들이 나왔나요? 네, 먼저 민주당은요. 3.1운동의 정신이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2016년 촛불혁명 등으로 이어지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더욱 높은 단계로 발전했다면서 함께 번영하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요. 이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제에 의한 상처는 아물지 않았으며 진정한 사과와 화해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모든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민족의 진정한 평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해 가자라고 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지금 이제 한창 환영 행사도 진행될 거고요. 또 3.1운동 관련 행사도 지금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아무튼 북미 관련한 하노이에서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또 이제 3.1절 100주년 관련한 행사도 광화문에서 진행 중입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 이렇게 정리할게요. 문 대통령 친일 잔재 청산 너무나 오래 미뤄둔 숙제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북미 정상회담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회담 결렬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미국 내 정치 상황을 꼽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저희도 관련한 얘기를 조금 전에 해봤죠.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의 의회 청문회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관심한 듯 행동하면서도 회담 직전까지 해명 트윗을 날릴 만큼 회담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대체 이 마이클 코언이라는 사람이 누구길래 이번 북미 회담을 망쳤네, 뭐 죄를 뿌렸네 그러는 거냐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 옆에서 12년 동안 이렇게 개인 변호사로 있으면서 온갖 뒤치다거리를 해준, 그러니까 누구는 뭐 설거지 전문이었다 이런 표현까지 쓰던데요. 아무튼 그런 옛 측근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 사람이 어제 의회에 불려나가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선서까지 했으니 오죽했겠냐 말이죠. 자, 이 청문회 시작부터 트럼프를 인종차별주의자다, 거짓말쟁이다, 사기꾼이다, 지구상에서 온갖 안 좋은 말 다 하면서 포문을 열었죠. 특히 가장 중요한 스캔들, 나는 트럼프와 잤다라고 주장했던 미국의 성인 여배우 2명에게 자신이 입막음용으로 돈을 줬다 하는 내용을 꽝 폭로한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For the illegal hush money I paid on his behalf. This $35,000 check was one of 11 check installments. 자, 평소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 아이비리그인 펜실베니아대 와튼 스쿨 나왔다고 하면서 엄청 자랑했지 않습니까? 심지어 아예 트위터에다는 대놓고 나 천재인데 I'm genius 뭐 이런 트윗을 올리기도 했었죠. 자, 그런데 이 코언 변호사 어제 의회 청문회에 나와서 세상에 이런 증언도 한 겁니다. 외부에 자기 성적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학교에 압력을 가하라고 지시한 적도 있습니다. 자, 트럼프는요, 이 하노이에 있는 동안 이 질문, 코언 변호사의 질문만 나오면 상당히 예민한 반응이었다죠. 자, 어제 협상 결렬 이후에 이 회견장에서도 관련 질문을 받았습니다. 일단 겉으로는 뭐 별일 아닌 척, 무관심한 척 이렇게 반응하더군요. But I think having a fake hearing like that and having it in the middle of this very important summit is really a terrible thing. 자, 뭐 이건 여담입니다만 뭐 어제 저희 방송을 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어제 진짜 갑작스런 이 회담 결렬 소식으로 저희도 이 방송 준비하면서 진짜 멘붕에 빠져버렸거든요. 하필 정치부 회의 직전에
그렇게 되면서 저희가 방송 준비했던 거 싹 다 밀어버리고 거의 그냥 막 애드립 잔치를 했단 말이죠. 특히 이런 장면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아베 일본 총리와도 통화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제가 잘 모르는데 저 비행기 안에서 통화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가능하죠. 그럼요. 이거 대통령- 최 반장 너무 무식하다. 아니, 이거는. 진짜. 예. 군장 그렇고 너무 무식하다. 그래요? 좀 제가 과했습니다. 표현이 좀 사실이긴 과했어요. 하지만, 예. 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 경황이 없던 탓에 국장도 무의식 중에 그만 최 반장을 향한 진심이 그냥 갑툭튀를 했던 것이고, 이 최정혁 반장도 무려 제가 알기로는 50년 전에 나온 이 비행기 위성전화 기술을 진짜 몰랐던 것 같아요. 몰랐던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대신 사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또 이런 일도 있었죠. 근데 조금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화동으로부터 꽃을 받았다가 다시 건네주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었는데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원래 꽃을 받으면 갖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준 사람한테 다시 줬어요. 자,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도 아니었는데 되게 국장이 심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자, 앞서 보신 대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자세히 이 장면을 확대해서 보니까 꽃을 건넨 여성이 아닌 전혀 다른 사람한테 다시 돌려줬습니다. 예. 그만큼 저희가 아니죠. 국장이 정신이 없었습니다. 대신 사과를 드리겠고요. 자, 앞서 보셨던 이 북한 이용호 외무상의 이 깜짝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기자회견. 자, 현지 시간으로는 자정이었죠.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 2시였고요. 자, 워낙 이렇게 갑작스런 예정이 없던 기자회견이었던 탓에 현지에 있던 기자들도 부랴부랴 이 회견장으로 막 뛰어왔다고 해요. 자, 그중에서도 바로 이 남성 오늘 하루 종일 화제가 됐는데 주목해 주시죠. 최고의 씬 스틸러. 왜냐고요? 잘 모르시겠다고요? 비밀은 바로 숨어있는 저 밑에 1인치에 있었습니다. 이렇게요. 그렇습니다. 이제 꿈나라가 할 준비를 다 하고 있었는데 회견한다고 갑자기 연락이 오니까 주섬주섬 챙겨 입다가 어라 늦겠네? 에라 모르겠다? 반바지 차림으로 달려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어떤 분들은 이걸 보면서 진짜 기자 정신에 박수를 보낸다. 또 어떤 분들은 이 넥타이까지 이렇게 멜 정신이 있었으면 차라리 그 시간에 바지 먼저 입지 하면 뭐 이렇게 의견이 막 분분하더라고요. 여담이지만요. 이것도 또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저희 국장 이렇게 지미집으로 저희가 이 화면을 잡다 보면 국장이 이렇게 이 양말 위로 살이 이렇게 빼꼼히 드러나는 이 맨살 이거 보기 불편하시다고 또 몇몇 저희 정치부의 가족 여러분들이 직접 저희 회사 이 상담실에 전화를 주셨는데 역시 또 사과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어제 부산에서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정말 가슴을 쓸어내리는 일이었는데 부산의 랜드마크죠. 광안대교. 야, 이 러시아 화물선이 묻지마 돌진을 하면서 교각 아래를 이렇게 들이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화물선 러시아로 출발할 때부터 뭔가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거죠. 자, 보시면은 먼저 요트하고 저렇게 꽉 부딪힙니다. 예, 강풍도 불었대요, 이때. 또 그러니까 배가 갈팡질팡하죠. 자, 바깥 바다로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에라 모르겠다 광안대교 쾅 들이받은 겁니다. 자, 만약에 교각 중심부하고 충돌을 했더라면 정말 상상하기 싫은 네요. 아무튼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자, 해경이 이 러시아인 선장을 붙잡았습니다. 당연히 음주 측정을 했죠. 혈중 알코올 농도 0.086%. 자, 해상 음주 은항 입건 기준 0.03 이상은 훨씬 초과한 수준이었습니다. 자, 해경의 추궁이 이어지니까 이 러시아인 선장 말이 가관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술을 마시긴 마셨습니다. 그런데 다리랑 충돌한 후에요. 자, 그러니까요. 맨정신으로 운전 잘하고 가다가 광안대교랑 쾅 부딪히고 나서 너무 괴로워서 그제서야 마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이 아니다. 이게 무슨 자, 해경은요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제가 이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저희가 뭐 자기 얘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제가 어제 잘못 봤지만 저희 정치부의 가족분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잘못 얘기했다고 정정을 해서 얘기를 해서 제가 회의 도중에 정정을 했잖아요. 그 부분이 포함이 안 됐네요. 그러니까 제가 정정을 했어요. 정정을 했고
제가 물론 얼굴은 20대로 보이지만 제가 50대잖아요. 제가 좀 노안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잘못 볼 수 있고 제가 2시간 10분 어제 방송을 하면서 그 딱 하나 실수했어요. 딱 하나. 바로 정정을 했어요. 생방송이라는 건 한 번 나가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 그래요? 근데 아무튼 근데 양 반장이 왜 자꾸 대신 사과를 하죠? 그리고 최 반장, 제가 이제 무식하다고 한 건요. 제 본심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최 반장하고 친하니까 그렇게 좀 한 거지. 근데 비행기에서 전화가 안 되냐고 한 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왜 저는 비행기를 타면 자꾸 전화를 끄라고 하죠? 저한테만 그러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아무튼 거기까지만 농담이고요. 합시다. 당연히 거기까지만 알죠. 아는데 네. 제가 어제 진짜 그만하세요. 특보 분위기가 너무 엄숙해서 네. 국장이 너무 지치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분위기를 좀 이렇게 띄우고자 그런 한번 표정은 농담을 한 아니었어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하여간 지금 양 반장이 발제해서 저를 공격해서 그런 건 아니고 아까 저희가 이제 하노이 현지 상황을 중계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요. 일단 양 반장 준비한 이 부분은 일단 커트를 할게요. 벌써 그리고 끝났어요? 아니 왜냐하면은 허 반장의 발제를 좀 들어봐야 돼요. 듣고서 시간이 남으면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알았죠? 끝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국회 발제는 그만할게요. 네. 자, 오늘 국회 이제 양 반장 발제는요. 일단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트럼프 코언 증언 95%는 거짓말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진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오랜만에 정치권 소식을 좀 전해야 될 텐데요. 최근 며칠 동안 북미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 국내 정치권에서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전당대회를 치렀고 예상대로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황교안 대표가 한국당을 새로 이끌게 됐죠. 이제 이틀이 됐습니다.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 문재인 정부와의 투쟁을 강조했던 황 전 대표는 당선 직후부터 날을 세우고 있는데요. 오늘 허 반장 발제에서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야구 감독은 타자를 기용할 때 고민에 빠집니다. 한 방에 있는 장타자를 기용하면 이 경기를 단번에 뒤집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 반대로 삼진을 당하거나 이 발이 느려서 경기의 흐름을 끊어놓을 수도 있죠. 이런 상황을 흔히 딜레마라고 합니다. 이런 딜레마가 스포츠에서만 있는 게 아니죠. 그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황교안 대표 앞에 놓인 과제도 딜레마에 해당합니다. 먼저 대여 투쟁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한국당 대표로 뽑히자마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승리의 기쁨은 지금 이 자리로 끝내겠습니다. 이 단상을 내려가는 그 순간부터 문재인 정부의 폭정에 맞서서 국민과 나라를 지키는 치열한 전투를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네, 그런데 야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반대만 하고 싸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런 대안도 없이 반대만 했다가는 오히려 역풍이 붑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전에 홍준표 당시 한국당 대표가 남북 북미 대화의 흐름을 위장 평화쇼라고 비판을 했다가 한국당이 참패를 당했습니다. 두 번째로 당내 주도권 투쟁입니다. 황 대표는 경선 과정에서 이제 정치를 시작해 개파가 없다면서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승리의 필수 조건은 대통합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깃발 아래 자유우파를 하나로 모으겠습니다. 청년도 모여들고 중도, 층도 끌어들이겠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전대 과정에서 극단화 경향을 보였고 실제 5.18 발언으로 논란이 된 김순례 의원이 최고위원에 당선돼 지도부에 입성했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실 거죠? 5.18 유공자 명단 공개하라! 5.18 유공자 명단 공개하라! 5.18 유공자 명단 공개하라!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정부는 들으십시오. 공개하십시오. 네, 김순례 최고위원은 이처럼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당대표 후보로 경쟁했던 김진태 의원을 비롯해 김순례 최고위원과 이종명 의원의 징계 문제가 황 대표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징계를 하자니 이들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하고 안 하자니 중도층은 등을 돌리고 황 대표 머리가 좀 아플 겁니다. 당내 주도권 투쟁의 또 다른 핵심 난제는 친박, 비박, 개파 문제입니다. 황 대표의 첫 당직 인선부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당의 살림을 이끌고 내년 총선에 공천 문제까지 관장하게 되는 사무총장에 한선교 의원을 임명하자 당내에서 친박 인사를 기용했다는 반발이 나온 겁니다. 어찌 보면 황 대표 입장에선 대여 투쟁에 앞서 당내 주도권 투쟁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대표직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느냐의 문제와 직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또 하나 난제도 있습니다. 황 대표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당대당 통합을 강조했는데 어제 당사자로부터 면전에서 싫은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정당과 정당 간에 존중을 해주고 예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황 대표께 무슨 당대당 통합 이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정치 역시 어렵습니다. 뭐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그래도 한국당 내에선 이번 전당대회 결과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기류도 꽤 있습니다. 전당대회 기간 내내 막말, 욕설이 현장을 뒤덮어 정치의 품격을 떨어뜨린다 이런 비판을 받았었는데 개혁보수의 기치를 내걸었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나름대로 선전했기 때문입니다. 오세훈 전 시장 한마디로 젖잘싸, 졌지만 잘 싸웠다였습니다. 오 전 시장은 전체 득표율에선 31.1%를 얻어 50%를 얻은 황 대표에 뒤져 2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선 50.2%를 기록해 37.7%에 그친 황 대표를 앞섰습니다. 황 대표로선 아픈 부분이고 오 전 시장으로선 위안을 받는 지점입니다. 오 전 시장은 내친 김에 내년 총선에서 험지 출마를 하겠다는 뜻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지역구가 생긴 이래로 단 한 번도 한국당이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했던 유일한 지역인 광진을에서 당선되겠다고 밝힌 겁니다. 전당대회 행사장에서 열띤 응원전을 펴며 때로는 욕설과 막말도 서슴지 않던 태극기 부대의 한계도 드러났습니다. 이들을 등에 업은 김진태 의원이 3위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북미 대화가 난간에 부딪힌 상황에서 황 대표는 앞으로 제1야당 한국당을 어디로 이끌어야 할지 고민에 빠졌을 겁니다. 오늘 발제는 두 개의 전투 치러야 하는 황교안의 딜레마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허 반장이 이제 딜레마라는 키워드로 이제 황교안 당대표죠. 신임 당대표의 고민을 분석을 했습니다. 하여간 김진태, 김순례 의원을 어떻게 과연 징계를 할지 그 상황을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양 반장 발제도 제가 커트를 했지만 허 반장이 준비한 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이해할 수 있죠? 아쉽지만 어쩔 수 없죠. 좋습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 그냥 바로 정리할게요. 네, 저희 시간이 없으니까 황교안 사무총장의 친박 한선교 내정으로 잡겠습니다. 네, 원래 이제 복국장의 60초 프리뷰가 바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냥 자리에 앉아서 정리할게요. 네. 그것도 자르시려고요? 이것도 자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자를 텐데요. 잘하셨습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내일 오전 이제 베트남을 출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번에도 이제 열차로 출발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관련한 소식은 뉴스룸에서 다루도록 하고요. 또 저희가 이번 주 내내 그 응답하라 다정회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다정회 가족분들의 의견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걸 다 모아서요. 제가 다음 주 월요일 응답하라 다정회 코너에서 소개하도록 국장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신반장도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신반장 돌아오죠. 허 반장 일주일 동안 수고했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봐요.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어요. 고생했어. 동안.